아버지.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박영수 회장의 손에서 유언장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가 직접 찢어버린 것이었죠. 수십억 원의 가치가 담긴 서류가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병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토록 냉정했던 재벌 회장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평생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해왔던 그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해 보였던 그 남자가 왜 이런 폭탄 선언을 한 걸까요? 그리고 박영수 회장은 왜 그렇게 충격을 받은 걸까요? 사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3개월 전 아주 평범한 하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운명적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혹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따뜻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시간을 되돌려서 이 모든 일의 시작을 들여다보겠습니다. 3개월 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이동현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마쳤습니다. 38살의 그는 벌써 3년째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었죠. 키가 보통 정도이고 말수가 적은 그는 첫인상만으로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여보, 아침 차려놨어요. 부엌에서 아내 김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가게를 도왔죠. 둘 사이에는 중학교 2학년인 아들 준우가 있었습니다. 아빠, 저 학원비. 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영어 학원에 다니는데 자신만 못 다닌다는 얘기였죠. 동현은 아들의 눈을 마주보며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야간 근무도 더 늘려볼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준우는 고개를 저었지만 동현은 아들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처럼 마음껏 해주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병원에 도착한 동현은 평소처럼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정말 세심했어요. 환자 하나하나에게 진심으로 다가갔거든요.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아이고 동현아. 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80대 할머니는 동현을 보면 항상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환자들을 가족처럼 생각했거든요. 할아버지, 식사 시간이에요. 중풍으로 쓰러진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들이며 동현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도 동현만 보면 기뻐했습니다. 다른 간병인들과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동현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홍 간호사가 동현을 찾아왔습니다. 동현 씨, 새로운 환자분이 오신다는 연락이 왔어요. 네, 어떤 분이신가요? 박영수라고 하시는데 꽤 유명한 분인 것 같더라고요. 홍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박영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었거든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이곳 VIP 병실에 입원하게 된 것이었죠. 제가 담당하게 되는 건가요? 네, 원장님이 동현 씨를 지목하셨어요. 워낙 까다로운 분이라고 하던데 동현 씨라면 잘 해낼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환자든 똑같았어요. 최선을 다해 돌볼 뿐이었죠. 오후 3시, 드디어 박영수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세단에서 내린 것은 나이든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이 어딘지 쓸쓸해 보였어요.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오른쪽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이분이 박영수 회장님이세요. 간호사의 소개에 동현은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돌봐드릴 간병인 이동현입니다. 박영수는 동현을 한번 후워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평생 사람을 돈으로 판단해온 습관 때문이었죠. 잘 부탁한다. 짧은 인사였지만 동현은 그 속에 담긴 복잡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은 아픈 환자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VIP 병실로 이동하는 동안 박영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거든요. 회장님, 편히 쉬세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동현의 목소리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자연스러웠습니다. 과도하게 예의를 차리거나 어색하지 않았어요. 박영수는 그런 동현을 조금 의외라는 듯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은 모두 그의 재산 때문에 과도하게 굽실거렸거든요. 당신은 좀 다르군. 죄송합니다. 혹시 불편하셨나요? 아니다. 오히려 좋다. 그날 저녁, 동현은 박영수의 저녁 식사를 도왔습니다.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어서 혼자서는 식사가 어려웠거든요. 천천히 드세요. 동현의 손길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온 것처럼 능숙했죠. 박영수는 그런 동현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동현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들의 숙제를 도와줬습니다. 아빠는 정말 대단해요. 준우가 말했습니다. 왜?
매일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잖아요. 저도 나중에 아빠처럼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동현은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이런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돌보게 된 그 환자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사람이라는 것을요. 박영수와 동현이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던 두 사람 사이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박영수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동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그래. 박영수는 짧게 대답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동현이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 시원하네요. 박영수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현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결국은 외로운 할아버지일 뿐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박영수는 여전히 혼자서 식사하기가 어려웠어요. 동현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도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서툴러서. 아니다. 당신이 가장 자연스럽다. 박영수가 말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러 간병인들이 왔다 갔지만 동현만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어땠나요? 모두 내 돈만 보더군. 과도하게 예의를 차리거나 아니면 노골적으로 팁을 바라거나. 박영수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생 돈으로 사람을 판단해왔지만 정작 자신은 돈 때문에 진심 어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아픈 분을 돌보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해요. 동현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로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오후에 박영수는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마비된 오른쪽 팔다리를 조금씩 움직여보는 치료였어요.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동현이 박영수의 팔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물리치료사보다도 더 세심하고 부드러웠어요. 박영수가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아직 감각이 돌아오지 않아서 아픈지 시원한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힘드시죠? 조금씩 해보시면 돼요. 동현의 격려에 박영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동현이 옆에 있으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가족이 있나? 치료를 마친 후 박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심이 없었는데 동현에게는 궁금한 것이 있었거든요. 내 아내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몇 살인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 동현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들 얘기만 나와도 절로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공부는 잘하나? 꽤 잘하는 편이에요. 다만 학원은 못 보내드리고 있어서. 동현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처럼 해주지 못하는 게 항상 미안했거든요. 박영수는 그런 동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의 아들 민우는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았는데 동현의 아들은 학원도 못 다닌다니. 힘들겠군. 괜찮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되니까요. 동현은 씩씩하게 웃었지만 박영수의 눈에는 그 웃음 뒤에 고생이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동현은 박영수에게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혈압약, 혈당약, 여러 가지 약들이 많았어요. 이 약은 식후에, 이 약은 자기 전에 드시면 됩니다. 동현이 약통에 요일별로 정리해서 넣어드렸습니다. 다른 간병인들은 그냥 간호사가 가져다 주는 대로 전해주기만 했는데 동현은 직접 챙겨주더라고요. 고맙다. 박영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날 밤 박영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차가운 사람이었는지, 돈이 아닌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되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동현이 평소보다 조금 늦게 출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들이 갑자기 열이 나서. 동현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밤새 아들을 돌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더라고요. 병원에는 데려갔나? 박영수가 물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네, 다행히 감기라고 하네요. 약 먹고 푹 쉬면 괜찮을 거래요. 그럼 됐네. 박영수는 안도했습니다. 왜 동현의 아들이 걱정되는지 자신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도 되네. 아들을 돌봐야 할 텐데.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어야죠. 집안일이 더 중요하다. 박영수의 말에 동현은 감동했습니다. 이런 배려를 해주는 환자는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당연하다. 어서 가. 그날 동현이 일찍 퇴근한 후 박영수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구나. 마음속에서 저절로 나온 생각이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누군가를 좋게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동현이라는 사람에게서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었죠.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딘지 모르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박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뭔가 궁금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동현은 아픈 아들을 돌보며 생각했습니다. 박영수 회장이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처음에는 그냥 까다로운 부자 환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외로운 할아버지였더라고요. 내가 아버지가 있다면 저런 분이셨을까? 동현의 마음에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와 손자 같은 느낌이랄까요. 박영수는 동현을 점점 더 특별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동현 역시 그런 관심이 고맙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아직 몰랐어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것을요. 박영수와 동현이 만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제 환자와 간병인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아니 가족처럼 편안한 분위기가 되었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동현이 박영수의 담요를 정리해드리며 말했습니다.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병원에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러게 말이야. 벌써 10월이구나. 박영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그리운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뭔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 보네요. 동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이맘때면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누구시죠? 아주 오래전에 내가 저버린 사람이야. 박영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동현은 박영수의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죠. 말하기 힘드시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어. 박영수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젊은 시절 내게는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 그리고 그 여자와 사이에 아이가 하나 있었지. 동현의 손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박영수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때 난 사업에만 미쳐 있었거든. 성공하고 싶었고 돈을 벌고 싶었고.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버렸어. 그 여자분과 아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했어. 사업 때문에 바빴거든. 박영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여자는 혼자서 아이를 키웠어. 나는 양육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지. 동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고 했어요. 아이는 아들이었나요? 그래, 아들이었어. 박영수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지어주지 못했어. 그 여자가 혼자서 다 해야 했지. 지금은 어떻게 지내실까요? 동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30년이 넘게 소식을 끊고 지냈거든. 찾아보신 적은 없으세요? 벌써? 몇 번 사람을 시켜서 알아봤지만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후였어. 박영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의 성까지 바꿨더군. 아마 나를 완전히 지우고 싶었던 것 같아. 동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했던 일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그 아이가 몇 년생이었나요? 86년생이야. 동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과 정확히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였어요. 혹시 그 여자분 성함이 김영이었어? 동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현은 애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흔한 이름일 수도 있었거든요. 회장님께서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게 된 건가요? 아마도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박영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군.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른다고. 그래서인지 요즘 들어 과거가 자꾸 생각나. 동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정말로 박영수가 자신의 아버지라면.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 아이를 만나고 싶으시겠네요. 물론이지.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찾아가겠어? 30년을 버리고 산 아버지를. 박영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동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 내가 그 아이라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왜요? 가장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으니까. 아마 그 아이는 많이 힘들었을 거야. 박영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동현은 정말로 힘들게 자랐거든요. 어머니와 단둘이 가난과 싸우며 살아야 했죠.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늦었어. 이미 너무 늦었다고. 박영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홍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아, 네. 동현이 약을 정리해드리면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과연 박영수가 자신의 친아버지일까? 86년생 김영이 버려진 아들. 모든 것이 일치했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동현아. 박영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오랜만에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 당연한 일이에요. 동현이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동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이미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내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동현은 대답했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로 박영수가 자신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용서를 해야 할까요? 동현은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동현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박영수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동현은 박영수의 잠든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어딘지 모르게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아버지일까? 동현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어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말이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현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선 병원 기록을 확인해 봤어요. 박영수의 개인정보를 몰래 들여다본 것이죠. 생년월일, 출생지, 가족관계. 이상하네. 동현은 중얼거렸습니다. 박영수의 첫 번째 결혼 기록이 1985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재 부인과 결혼한 것은 1992년이었어요. 그 사이에 뭔가 있었던 것 같았죠. 점심시간에 동현은 홍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간호사님, 박영수 회장님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왜요? 뭔가 문제라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요. 홍 간호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어요. 워낙 까다롭기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까다로우세요? 그런데 이상해요. 동현 씨가 담당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홍 간호사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예전에는 간병인들을 하루 이틀도 못 견디게 했는데 지금은 동현 씨만 찾으세요. 동현은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혹시 혈연의 정 같은 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에 박영수와 대화를 나누던 중 동현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봤습니다. 회장님, 어제 말씀하신 그 여자분 어떤 분이셨어요? 박영수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참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어.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믿어주고 지지해줬지? 어떻게 만나셨나요? 대학교 선후배 사이였어. 나는 경영학과, 그 애는 간호학과였지? 동현의 심장이 또다시 빨라졌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도 간호사였거든요. 혹시 그분도 간호사셨나요? 그래. 정말 실력 좋은 간호사였어. 환자들이 모두 좋아했지. 박영수가 그리운 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헤어지게 되신 거예요? 내가 바보였어?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니까 다른 여자가 좋아 보이더라고. 박영수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지금의 부인 말씀이시군요. 그래. 그 여자의 아버지가 큰 회사 사장이었거든.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 동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택한 이유가 돈 때문이었다니. 그러면 그 첫 번째 분과 아이는? 내가 직접 헤어지자고 했어. 정말 못된 짓이었지? 박영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울면서 말하더라고. 아이라도 생각해달라고. 동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슬펐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냉정하게 말했어.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박영수의 말에 동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친 소리였어. 하지만 그때는 사업만 생각했거든. 박영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여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라고. 지금 후회하고 계신가요? 매일매일 후회해. 특히 요즘 들어서는 더욱 심해졌어. 그때 동현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서울대병원이었어. 내가 한 번도 얼굴을 보러 가지 않았지만 동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병원이 바로 서울대병원이었거든요. 몇 월에 태어났나요? 10월 15일이었어? 동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은 바로 자신의 생일이었거든요. 이제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동현은 아직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회장님, 혹시 그 여자분 사진이라도 있으세요? 박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지갑에. 아직도 가지고 있어? 박영수가 지갑을 꺼내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지만 젊은 여성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동현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어머니 모습이었거든요. 정말 예쁘신 분이셨네요. 동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박영수가 사진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동현은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의 유품을 뒤져봤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서 펼쳐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와 젊은 남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 남성이 바로 젊은 시절의 박영수였어요.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야, 우리 아이를 잘 키워낼게. 1985년 12월. 동현은 그 글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가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종이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자신의 출생신고서였는데 원래 이름이 박동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동현으로 바뀐 것이었죠.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박영수는 분명히 자신의 친아버지였어요. 하지만 동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사실을 박영수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기고 있어야 할까요? 복수를 해야 할까요? 용서를 해야 할까요? 동현은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현은 평상시보다 더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박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아, 동현이구나. 일찍 왔네. 박영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동현은 평소와 달리 어색했어요. 박영수도 그런 동현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뭔가? 오늘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런가요? 어제 내 얘기 들으면서 불편했나? 박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동현은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박영수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뭔가 동현에게서 특별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이상하다. 왜 이런 기분이 들까? 박영수도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동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왠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동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고 자신이 박영수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날 오후 박영수는 평소보다 우울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동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어. 박영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꿈이셨나요? 그 아이가? 내 아들이 나타나는 꿈이었어. 박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떤 꿈이었어요? 어른이 된 그 아이가 나를 찾아왔어? 그런데? 박영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나를 보더니 등을 돌리고 가버리더라고. 아무 말도 없이. 박영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꿈에서조차 용서받지 못하는구나 싶어서. 동현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후회하고 있었고 진심으로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동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동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영수는 동현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사실 저는 우연히 병원에 온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지? 박영수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동현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 이름은 김영이었습니다. 박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1986년 10월 15일에 서울대병원에서 태어났어요. 박영수가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마비된 다리 때문에 그럴 수 없었어요. 대신 손으로 침대를 짚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설마 제 원래 이름은 박동현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이럴 수가? 박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동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박영수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동현아, 정말 내가 맞니? 박영수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현도 눈물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박영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히, 아니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동현이 박영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30년. 30년 만이구나. 박영수가 동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박영수가 계속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다. 박영수가 동현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를 닮았구나. 하지만 눈은 나를 닮았어? 그래서 처음 봤을 때도 왠지 친숙했던 것 같아요. 동현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너를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박영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혈육의 정이었나 보군. 어머니는 어떻게 지냈니? 박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게 사셨어요.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동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으셨어요. 정말로? 네. 오히려 아버지가 성공하신 걸 자랑스러워하셨어요. 박영수가 더욱 울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버렸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동현이 위로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니? 박영수가 물었습니다. 동현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박영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병으로? 마지막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언젠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원망하지 말고 이해해달라고? 박영수가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영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박영수가 하늘을 향해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데. 박영수가 자책했습니다.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동현이 박영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렇게 아버지라고 불러줘서. 박영수가 동현을 꼭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의 포옹이었어요. 너는 가족은 있니? 내 아내와 아들이 있어요. 그럼 내 손자도 있는 거네. 박영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내 중학생이에요. 어서 보고 싶다. 데려와라. 박영수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천천히 설명드리려고요. 동현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박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응? 정말로? 용서해 주실 거예요? 동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용서는 내가 받아야 할 것이지 네가 할 것이 아니야. 박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현아 고마워. 이렇게 나를 돌봐줘서. 아들이 아버지를 돌보다니. 박영수가 감격했습니다. 동현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뭔가 찜찜한 기분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 기뻐하기로 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죠? 그럼 당연하지. 네가 내 아들인데. 박영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동현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어요. 과연 언제까지 행복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동현은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놀라면서도 남편을 이해해줬어요. 운명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았습니다. 버려진 아들이 30년 만에 아버지의 간병인이 되다니.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요. 동현이 정체를 밝힌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박영수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밝아져 있었어요. 평생 안고 살았던 죄책감이 조금이나마 덜어진 것 같았거든요. 동현아, 오늘도 고마워. 박영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현이 약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며 너무 대견해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아버지. 동현도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직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었거든요. 그때 홍 간호사가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 실장님이 오신다고 하네요. 조 실장이? 갑자기 왜? 박영수가 의아해했습니다. 조 실장은 30년 넘게 그의 곁에서 일해온 충복이었거든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시던데요. 홍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동현은 갑자기 불안한 감정이 들었어요. 혹시 자신의 정체나 계획에 대해 뭔가 알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50분 후 조 실장이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박영수의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조 실장이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현을 한번 후어봤어요. 이분이 소문으로 들은 그 간병인인가요? 그래. 동현이라고 하네.
정말 좋은 사람이야. 박영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조 실장은 동현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두 분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조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동현이도 가족인데? 박영수가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가족이라고요? 조 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동현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실장 무슨 일인가? 왜 그렇게 심각해? 박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조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회장님, 이것을 보시고 판단하세요. 박영수가 서류를 받아들였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서류에는 동현의 은행 계좌 내역과 여러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동현이 직접 작성한 메모였어요. 박영수 접근 계획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거든요. 동현아, 이게 뭐니? 박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계획이 들통난 것을 알았거든요. 조 실장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 사람은 6개월 전부터 회장님이 이 병원에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박영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 병원에 취직해서 회장님의 담당 간병인이 되도록 조작했습니다. 조작이라니. 박영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이 메모를 보세요. 회장님의 마음을 사서 유산 상속을 받겠다는 계획이 자세히 적혀 있어요. 조 실장이 메모를 읽어줬습니다. 1단계 신뢰관계 형성, 2단계 동정심 유발, 3단계 유언장 변경 유도. 박영수는 그 말을 들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복수 완성. 동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동현아, 정말 그런 거니? 박영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현은 고개를 숙였어요. 네. 처음에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박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구나. 아니에요. 지금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어떻게 그렇게 우연히? 박영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조 실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이 사람은 회장님을 찾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 회장님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준비한 거야? 박영수가 물었습니다. 약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동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럼 나를 돌봐준 것도, 친절하게 대해준 것도 계획의 일부였어요. 조 실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영수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역시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박영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또다시 속은 거야. 돈 때문에. 박영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나를 이용만 하려고 한 거니? 동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죠. 나가라. 박영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말을 들어보세요. 나가라고 했어? 박영수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화를 내는 모습이었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동현은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조 실장이 뒤따라 나왔어요. 젊은이, 회장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요? 조 실장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셨는데. 동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분은 평생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셨어요. 그런데 당신까지. 조 실장의 말에 동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현에게도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복수가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아버지를 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동현은 병원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박영수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혼자서 울고 있었습니다. 동현의 가슴도 아팠어요. 복수를 하려고 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났고 아버지는 다시 한번 상처를 받았어요. 동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정말로 나쁜 사람일까? 아니면 상황이 이렇게 만든 것일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의 자신은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진심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박영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했어요. 동현이 자신을 돌봐주던 그 마음이 정말 모두 거짓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이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는 언제 풀릴까요? 동현이 병원에서 쫓겨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박영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약도 거르고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새로 배정된 간병인이 와도 퉁명스럽게 대했어요. 회장님 식사 시간이에요. 됐어. 나가. 박영수는 모든 사람을 거부했습니다. 동현만이 아니라면 아무도 원하지 않았거든요. 조 실장은 그런 박영수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사실 조 실장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조 실장은 박영수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 박영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동현 씨 얘기입니다. 그 이름은 듣기도 싫어. 박영수가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꼭 들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조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그가 병원 앞에서 밤새 서 있었어요. 뭐? 박영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가 내렸는데도 우산도 쓰지 않고 그냥 서 있더라고요. 조 실장이 말을 이어갔어요. 뭘 하려고? 회장님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병원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박영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와 얘기를 나눠봤어요. 무슨 얘기를? 정말로 회장님을 속이려고만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조 실장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가 뭐라고 하던가? 처음에는 정말 복수가 목적이었다고 했어요. 박영수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렇군. 하지만 회장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는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이겠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눈물을 봤어요. 조 실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조 실장이 동현의 말을 전했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다고.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것도 결국은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랐던 마음 때문이었다고. 박영수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직접 돌보면서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무슨 뜻이지? 아버지도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요. 박영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조 실장이 더 큰 폭탄을 터뜨렸어요. 회장님, 사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뭔가? 동현 씨가 이 병원에 온 것이 완전히 우연은 아니었어요. 박영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회장님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에 저에게 부탁하신 게 있잖아요. 박영수가 기억을 떠올렸어요. 동현이를 찾아보라고 했지? 네, 맞습니다. 조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고용해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다고? 동현 씨가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요? 박영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입원할 병원을 정할 때 제가 일부러 그 병원을 추천했어요. 뭐라고? 박영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아들을 만나실 수 있도록?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조 실장의 고백에 박영수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럼 처음부터? 네. 동현 씨가 계획을 세워서 접근한 것도 맞지만 저도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왜?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 회장님께서 자연스럽게 아들과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랐거든요. 조 실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회장님께서 얼마나 후회하시는지 지켜봤어요. 박영수도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현 씨도? 사실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네. 복수라고 하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조 실장의 말에 박영수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서로를 찾고 있었던 거야? 맞습니다. 운명이 만들어준 기회였어요. 박영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병원 앞에서 서성이는 동현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 바보. 아직도 거기 있구나. 박영수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용서해 주세요. 조 실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야.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영영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르니까? 박영수가 조 실장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럼 동현 씨를 불러오라고 할까요? 잠깐만. 박영수가 손을 들었어요. 내가 먼저 내려가겠어? 회장님이요? 그래. 내가 직접 가서 데려와야지. 박영수가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조 실장이 휠체어를 밀어주었어요. 1층으로 내려가니 정말로 동현이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동현아. 박영수가 부르자 동현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바보야.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박영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동현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복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그냥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동현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복수보다는
인정받고 싶었어요. 아버지한테. 박영수가 동현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 30년 전에. 그리고 며칠 전에도?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둘 다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박영수가 동현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되자. 네, 아버지.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내려왔어요. 두 사람의 긴 방황도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의 의미였어요. 아버지, 이제 저희 집에 가실래요? 손자도 만나보시고. 그래, 가자. 우리 손자를 어서 보고 싶어? 박영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조 실장도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드디어 회장님이 진짜 행복을 찾으신 것 같았거든요. 때로는 복수도, 때로는 용서도 결국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영수는 동현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아들의 집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워가고 있었죠.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학생 손자 준우가 수학 문제를 들고 박영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할아버지와 손자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건 2차 방정식이구나. 할아버지가 알려줄게. 박영수가 안경을 쓰고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평생 사업만 해왔던 그가 손자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우와, 할아버지 진짜 똑똑하세요. 준우가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옛날에 서울대학교를 나왔단다. 박영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손자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부엌에서는 동현과 아내 미영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신기해요. 아버님이 저렇게 웃으시는 모습은 처음 봐요.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병원에서는 그렇게 외로워 보이셨는데. 동현도 미소를 지었어요. 준우 때문인 것 같아요. 손자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러게. 어제는 준우 학원비까지 내겠다고 하시더라고. 동현이 말했습니다. 사실 박영수는 이미 준우의 학원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생활비까지 모두 지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과시하듯 하지 않고 정말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 있었죠. 아버지, 저녁 드세요. 동현이 박영수를 불렀습니다. 아이고, 고마워. 우리 며느리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박영수가 미영에게 말했어요. 미영은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은 정말 평범하고 따뜻했어요. 누가 봐도 3대가 함께 사는 행복한 가정이었죠.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준우가 말했습니다. 뭘 자랑했는데? 할아버지가 큰 회사 사장님이라고요. 박영수가 웃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뭐요? 할아버지가 준우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는 거지. 준우가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박영수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어요. 식사를 마친 후 박영수는 동현과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현아, 아버지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너는 정말 행복하니? 박영수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동현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돈이 많지 않아도?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잖아요. 뭔데? 진짜 아버지를요. 박영수가 동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평생 돈만 쫓아다녔는데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겠어? 저도 처음엔 돈 때문에 접근했는데 지금은 정말 후회해요. 그런 말 하지 마. 그 덕분에 우리가 만났잖아. 박영수가 웃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회사 일은 괜찮으세요? 조 실장이 알아서 다 하고 있어? 그 친구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천천히 은퇴 준비를 해야지. 박영수가 말했어요. 그럼 후계자는? 민우가 있잖아. 내 다른 아들. 박영수가 말하다가 멈췄어요. 아, 맞다. 너도 내 아들이지? 저는 괜찮아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동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산은 반반 나눠줘야지. 아버지, 그런 건. 아니야. 당연한 거야. 너도 내 아들인데. 박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실 박영수는 이미 유언장을 다시 작성해놨어요. 동현과 민우가 똑같이 유산을 나눠 갖도록 말이죠. 근데 민우는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동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겠지만 결국 형제로 받아들일 거야. 그 친구도 착한 아이거든. 박영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박민우가 동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형제의 정을 나누게 되었어요. 형, 아버지가 요즘 너무 밝아지셨어요. 민우가 동현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예전에는 항상 우울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동현이 웃었어요. 형이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솔직히 저 혼자서는 아버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당연하죠.
우리가 함께 모셔야죠. 민호의 말에 동현은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시간이 더 흘러서 박영수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마음의 병도 치료가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나중에 뭐가 될까요? 준우가 물었습니다. 준우는 뭐가 되고 싶은데? 할아버지처럼 사업가요? 아니면 아빠처럼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요? 준우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박영수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직업이 아니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마음이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마음. 박영수가 동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와 아빠처럼요? 그래, 우리처럼. 그날 밤 박영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평생 놓치고 살았던 것들을 이제야 찾았다. 가족의 소중함,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은 돈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었구나. 늦었지만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동현도 그날 밤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에는 복수하려고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야말로 더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박영수와 동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불안 무엇일까요? 용서와 사랑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그리고 가족의 의미는 혈연만으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정답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박영수는 이제 진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동현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온 사랑 이야기. 이것이 바로 진짜 기적이 아닐까요?